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뭐 이런 기사까지 뜰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자극적인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상승장의 개미들 등쳐먹는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하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오면 투자에 성공하기보다는 대부분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주식 시장에 상처를 받고 뭐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잃었겠습니까? 돈을 잃었죠. 거기에다가 잃는 것도 그냥 잃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크게 잃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을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여러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싼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해 있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주식 사라고 하면 다 코웃음 치죠. 그때는 뭐 아무도 주식을 관심이 없는데, 최근같이 뭐 주식이 뭐 어느 정도 크게 급속하게 상승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동학개미 운동도 생기나기 시작하고, 많은 갑자기 사라졌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식을 사라고 막 부추기는 거죠. 거기에서 유동성 자산도 풍부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또 상승하면서 개인들을 막 동학개미 운동, 뭐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식을 비싸게 사 있고 거기에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자산이 더 풀려야 되고 더 많은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2030 세대들이 거의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용대출을 해서 막 주식을 투자합니다. 뭐 뉴스에 보면 증권사 신용잔고가 거의 뭐 한계에 다달해서 잔고가 바닥이 나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게 거의 뭐 확실한 지표죠. 더 이상 유동성 자산이 크게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확실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더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올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승이 주춤해지면서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상승할 때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더 크게 높게 상승할 거라고 부추기는 그런 전문가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거의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저의 어떤 채널이나 뭐 종목을 보면 뭐 이주영은 너무 지루하다, 왜 저런 식으로 투자하나, 왜 저렇게밖에 투자 못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승할 때 주식을 더 높게 상승할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2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게 급등할 것인지, 3일 뒤에 급등할 만한 종목, 그리고 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어떤 것이 테마가 될 것인지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의 주식이, 이 정도의 자금이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상승할 때 상승하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쉬우나,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락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는 모두가 회피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해준다는 말이,
손절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식 하락이 급격할 때는 손절매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국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할 때는 손절매라는 게 쉽지만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자신감이 붙어서 더 큰 자금을 끌어와서 고점에 물려 있을 때 순식간에 주식이 하락하면 뭐 5천만 원, 1억 되는 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 손절매 하기는 보통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상승할 때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승장에서는 심하게 말하면 아무거나 사놔도 주식이 오릅니다, 여러분. 굳이 그 전문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역시 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게 않으면 하락하는 것밖에 없는데, 상승할 때 상승하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요. 전문가라고 하면 상승할 때 이 주식을 샀지만 과연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락할 때도 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했지만 미래 전망이 확신하고 지금 마진이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뭐 여러분, 제가 뭐 좀 지겨운 주식을 투자하죠. 뭐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뭐 배당주 많은 주식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현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 거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몰라서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이제 상승장도 겪고요, 이제 조정장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투자를 할 때 어떤 자금을 가지고 무조건 높은 수익률보다는 항상 위험 관리도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